환경이 필수인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늘 생각해보고 환경 이슈들을 하나씩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3월 22일인데 네네. 이날이 물의 날입니다. 물의 날. 네, 수질이 오염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군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물 이야기를 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이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정말 필요하기도 하고. 네. 이번 주가 또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KBS가 정한 어젠다 주간이기도 한데, 자, 기후변화와 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뭐 장마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단순한 물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먹는 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 청취자분들 학창시절에 대부분 물절약 포스터 한 번쯤은 그려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려봤는데요. 네. 어릴 때부터 한국은 물 부족 국가이다.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맞아요. 많이 그래서 네. 물을 많이 절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물 부족 국가가 잘못되면 왜요? 네,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한국은 물 스트레스 국에 해당하는 나라이고요. 물 스트레스 국가? 네. 요거 이제 단계가 있는데요. 네. 국제인구행동연구소 기준에 따르면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을 기준으로 1,7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물 풍요국이고요. 네. 그 이하 이제 1,000세제곱미터까지는 물 스트레스국, 그리고 그 미만일 때는 물 기근국에 해당을 합니다. 용어가 아예 풍요국, 스트레스국, 기근국 이렇게 네, 나눠져 있다는 맞아요. 건가요? 물 기근국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물 부족 국가인데 네.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53개국 중에 129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1,453세제곱미터를 해당하면서 물 스트레스국에 해당을 하는데 이 인용을 잘못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언론이나 또는 정부에서조차도 이런 잘못된 용어를 통해서 계속 물 그렇게 부족 썼었는데.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이 국제인구행동연구소 기준에 따르면은 물 스트레스 국가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사실 이제 한국은 비도 많이 오고 네. 뭐 강도 크게 흐르고 있고 강도 산면이 또 많죠. 바다고 이런데 삼면이 바다고. 왜 물 스트레스 국가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한국은 이제 비가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내리고 또 다른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가뭄에 취약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건 맞아요. 요즘에 조금 더 그게 심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그게 더 취약한 상태가 되고 있기도 예. 하고 또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라서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풍부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건 또 인구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작년 여름을 기억하실 텐데 이 여름과 같은 장마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나 또 장기간 가뭄으로 인한 물 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심각해지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은 이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네. 또 안 올 때는 너무 또 건조하고 홍수와 가뭄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대처해야 될까? 이때 물을 잘 받아두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맞아요. 사실 정부가 지금까지 한국은 물 부족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대강, 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큰 강줄기에 댐이나 보 같은 거를 설치하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했었죠. 네, 이렇게 조금 쉽게 물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부분도 있지만 이런 과도한 토목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 오염은 더 심각해지고 또 오히려 피해를 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녹조 라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봤죠. 네. 녹차 라떼처럼 진한 녹색을 지닌 독성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녹조가 이제 4대강 사업 이후로 우리나라 하천에 대규모로 발생을 특히 했었죠. 여름 날 더워지기 시작하면 거의 심해지잖아요. 거의 100% 발생했다라고 할 정도로 수생태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녹조가 발생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4대강 사업이? 네, 현재는 이런 녹조 등의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보철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래서 이제 좀 단계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실험을 이렇게 여러 번 거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실험 결과 이제 보를 개방해서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
즉 물기를 살리는 것 자체가 수질과 수생태계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 그런 결론에 나오고 있고 또 작년 여름 장마 같은 경우는 4대강 보에 갇혀있던 물이 방류하고 또 이렇게 흘러 넘치면서 범람을 해서 오히려 그 마을 전체를 네, 하류 지역에 있었던 분들의 피해가 심각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네, 2020년 환경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고 또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작년 여름 같은 장마에 버금가는 심한 물난리 주기가 더욱 짧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진짜 그 지난해 장마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길었고 네. 심했고 맞아요. 뭔가 다 넘치지 않을까 하는 항상 걱정과 불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럴 때 그 4대강 보가 효과가 좀 있었으면 다행일 텐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낙동강 보호 같은 경우는 제방이 붕괴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예. 제방이 붕괴하면서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던 물이 와르르 이렇게 넘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비의 양이 이제 수위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수문을 열어서 방류를 하겠죠. 네. 근데 방류를 하는데 중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거죠. 보 같은, 댐 같은 이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또 물의 흐름이 방해되면서 이 과정에서 제방에 이제 물이 충격을 가하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제방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영향으로 지금 현재 보고는 있습니다. 네. 댐과 보가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는 역할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예. 사실 이제 댐과 보는 역할마다 조금 달라요. 이제 설치되어 있는 구역이나 또는 위치나 네. 그리고 또 설치 과정에 따라서 또 좀 다른데요. 이렇게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4대강 보가 있었던 구간은 홍수 피해가 적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이제 정치인 분들도 많았는데 예.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4대강 사업은 4대강 본류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본류는 이제 큰 강줄기를 말을 하는데 이전부터 홍수랑 가뭄 피해는 지류에 즉 본류로 흘러드는 작은 강줄기에 더 많은 홍수 피해가 거군요. 있었던 건데 네. 본류에 이제 4대강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홍수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사건이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지 이 홍수와 가뭄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걸 좀 생각을 해보죠. 일단 사실 근본적으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예.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후변화가 아니라면 홍수, 가뭄은 자주 오지 않는다? 네, 맞아요. 더 큰 홍수랑 또는 가뭄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예. 사실 기후변화를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탄소 배출을 가중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렇게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생각해도 뭐 대형 이제 건설 장비가 들어오고 그렇겠죠. 이러면 다 내연기관 차량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탄소 배출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4대강 이제 뭐 4대강처럼 또 댐이나 보 같은 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곳에 원래 있었던 숲이나 또는 원래 있었던 녹지 그리고 습지 같은 것들이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숲은 숲대로 그대로 두고 네. 그리고 그 외에 그 많은 걸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 자꾸 움직이고 뭔가를 하지 말아라. 네. 네. 가능한 손을 대지 말아라. 네, 환경운동가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은 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부터는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미 개발을 많이 진행했던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보철거를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계속 토목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냐. 불필요한 토목 사업을 더 많이 진행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숲을 가꾸고 보호할 것인가 그 과정이 중요한 게 바로 정책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자연을 복원하는 게 근데 또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정부 지자체도 이번에 그린 뉴딜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 대부분 신기술을 적용하거나 또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을 늘리는 정책들이 좀 많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나 유럽권 같은 경우는 강의 흐름을 막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또 복원하는 것 그 자체도 그린 뉴딜이다.
라고 얘기를 넓게 하면서 보는 거군요. 네,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는 것이 또 중요 사업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관점이 다르다. 네. 우리는 자꾸 새로 뭔가를 해보는 네, 신기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도전하는 네, 그런 과정이고 또 이렇게 기술을 도입해서 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유럽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복원한다, 자연성을 회복한다 이거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작은 댐이나 보가 전국적으로 4만여 개나 있거든요. 4만여 개. 그리고 꽤 또 많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예. 농업지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 60, 70년대에 지어진 농업용 보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180여 개 정도나 남아 있는 상태여서 네, 이런 불필요한 콘크리트 벽인 보가 댐을 철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물고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제? 네, 이제 또 특히 물 문제는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한 방에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자연성을 회복하고 강의 생태계를 잘 가꾸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바람직한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물을 절약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물이 무한해 보이기는 해요. 사실 뭐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지역들이 있고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부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곳들이 계속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은 또 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정수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물을 아껴 쓰고 또 귀하게 여겨서 강에 깃들어 사는 많은 생물들과 이 물을 나눠 쓰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하자. 오늘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화요일 순서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